안녕하세요. 순수녀 동굴이에요. 2019년 1월 23일에 개봉한 극한직업 여러분 다들 보셨나요? 2월 24일 현재 관객 수는 1,520만 이상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2위의 흥행 성적입니다. 극한직업의 주연은 류승룡 씨인데요. 그의 이전작인 염력은 100만을 채우지 못했죠. 같은 코미디 영화고 주연도 같지만 흥행은 왜 이리 다를까 하면서 영상을 기획해보았어요. 그럼 무비 스타트! 코미디 장르 기대감. 두 작품 모두 코미디 작품입니다.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 웃겨요 라는 냄새가 가득하죠. 예고편을 보고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극한직업은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죠. 중대장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얘들아 잘하자. 한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이병헌 감독은 웃기려고 만들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유치할 수도 있는 개그이지만 일단 코미디 장르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영화 공식인 후반 감동 주려는 신파도 없었고요. 그에 비해 염력은 코미디라고 하기엔 웃음 포인트가 너무 적습니다. 초능력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초반에 볼거리와 웃음 포인트를 제공하고 후반에는 부녀에 대한 사랑, 용산 참사 등 감동 모드로 이어지는 식상한 패턴을 보여주려고 하죠. 초능력 액션 코미디를 선보였으나 초능력도 액션도 코미디도 다 부족했어요. 위의 세 가지 중 대중들이 제일 기대한 점은 코미디였는데 그 점이 제일 약했죠. 나를 웃겨라. 그 후반의 과한 심파. 류승룡 씨의 또 다른 히트작인 7번 방의 선물은 전형적으로 흥행하는 한국 영화 공식이죠. 초중반에는 웃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점점 주인공에 사람들이 몰입하고 후반에는 이미 친해진 주인공의 심파를 보여주며 사람들을 울게 하는 거죠. 예승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하지만 이런 뻔한 패턴의 영화들은 이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 100억 이상 제작비를 들인 영화 중 손익분기를 넘은 작품은 4작품입니다. 이런 이유는 아까 얘기한 한국 영화 공식을 따르는 영화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염력은 전형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염력을 감독한 연상호 감독의 전작은 부산행입니다. 부산행이 주는 드라마나 소재는 참신했으며 결국 흥행을 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극찬을 받았고요. 하지만 염력은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코미디는 없고 드라마만 있는 영화죠. 연상호 감독의 염력은 아직까지 대중이 원하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극한직업은 심파 따위는 없습니다. 코미디에 충실하고 오락성 하나만을 위해 영화가 달립니다. 중반에 식당 운영, 후반에 액션씬에서도 현실성, 개연성 이런 것들 관객들이 눈 감아줍니다. 왜냐하면 코미디 영화니까요. 끝까지 코미디에 충실하고 엔딩 크레딧 후에 유치했네 어쩐네 하면서 욕은 할 수 있어도 찝찝한 기분으로 극장을 나오진 않죠. 딱 웃을 기대를 하고 극장에 들어가고 감독은 그거에 충실하게 노력했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코미디 TV 프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웃고 싶지 감동받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재미가 없는 TV 프로가 채널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영화도 대다수의 대중들에게 웃음 코드가 맞지 않았다면 흥행 못했겠죠? 외국에서도 이 영화가 웃기고 재밌다고 이미 소문이 났더라고요. 웃음에 국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投げました。ストライク、ストライク、ストライク、ストライク。それはないの。それは怒ります。それは怒ります。それは怒ります。審判もぴったり五人衆。스크린 독점. 극한직업은 CJ가 배급합니다. CJ는 아시다시피 초대형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극한직업의 스크린 수를 압도적으로 밀어줬죠. 좌석 점유율은 개봉 첫날부터 50%가 넘었습니다. 이 말은 전체 영화관의 2분의 1 이상이
극한 직업을 튼다는 말입니다. 물론 영화가 재미가 없다면 개봉 초반에 밀어준다 하더라도 좌석수가 줄겠죠? 그래서 영화가 재밌으니 좌석을 줄이지 않고 밀어붙인 거 아니냐? 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재밌는데 뭔 상관이냐? 비수기인데 뭔 상관이냐? 볼 영화도 없는데 뭔 상관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사람이 줄고 사람이 줄면 좌석도 줄겠죠. 하지만 불공정한 것도 사실이죠. 류승룡 씨의 또 다른 히트작인 7번 방의 선물은 좌석 점유율이 30%를 넘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객은 많이 들었죠. 또 다른 예로 변호인의 경우 개봉 첫날 좌석 점유율은 15%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돌며 점점 점유율이 늘고 흥행을 했죠. 오늘 비교해보는 염력의 경우에는 개봉 당시 비수기인 것도 있지만 좌석 점유율이 20% 정도였습니다. 이런 스크린 독과점이 흥행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촉매작용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화를 기대해서 극장을 찾는 경우도 많지만 가족이나 애인, 친구 등이 나들이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적고 정해져 있다면 출발선이 너무 일그러져 있군요. 특히나 코미디 영화의 경우 많은 사람이 함께 봐야 더 재밌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죠. 웃음은 전염되기 아주 쉬운 감정이죠. 그런 의미로 스크린 독과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극한 직업의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종을 치면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른바 웃음배.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이젠 없어서는 안 될 내무반 분위기 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제가 짚지 못한 다른 부분을 짚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모두 같지 않을까요? 바로 류승룡 씨의 저력. 류승룡 씨는 정말 저력이 대단하십니다. 단역 생활을 길게 하시다가 바람의 화환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이름을 알렸지만 그 후에 작품들이 잘 안 되었죠. 그러다가 2012년 최종 병기 활과 내 아내의 모든 것으로 입지를 다져나가십니다. 그 후 광해에서 우뚝 솟아오르셨죠. 그러다 주연으로 이끈 7번 방의 선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단독 주연인 작품이었죠. 하지만 그 후의 작품들은 명량을 제외하고 이렇다한 흥행을 하지 못했고 라디오스타 등의 구설수로 이미지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캐릭터를 연기를 했어요. 이번에 7번 방의 기적에서 선물. 7번 방의 선물. 몇 만 들었죠? 자꾸 틀려. 이상해. 요거 코가 커요. 작년보다 자랐어. 아라방자 무서워. 하지만 이번 작품으로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렸고 그 밑받침은 탄탄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새삼 류승룡 씨의 저력에 놀라고 앞으로는 구설 수 없이 더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굿데이!